손님, 저희 카페는 1인 1음료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 젊은 사람들 오는 곳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거기 입구에 계속 서 계시면 어떡해요? 빨리 주문하세요.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커피 한 잔만 시키려고 했지. 제일 싼 걸로. 요즘 노인존 따로 만들어야 한다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회전율 다 망친다니까. 손님, 바닥에 물 흘리지 마세요. 저희 청소하는 사람 따로 두는 거 아니거든요. 개념 좀 챙기시죠. 할머니, 여기 분위기 깨지 말고 시장 다방에 가세요. 거긴 바닥에 물 흘려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거려. 그 순간 난 참았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젊은 시절 시장 골목에서 장사할 때도 비슷한 눈빛을 받았었죠. 가난하면 어디 가서 기죽고 살아야 한다는 식의 무시.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저 젊은 것들의 비웃음 소리가, 저 매니저의 경멸하는 눈빛이 내 안에 무언가를 깨웠거든요.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우산도 없이 그냥 걷다가 빗물을 피하려고 급하게 들어간 곳이 바로 그 카페였죠. 테이스트 앤 클래스. 신축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유리로 된 화려한 외관의 카페. 간판부터가 뭔가 거창하더군요.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아, 따뜻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는데 카페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대화하던 사람들, 커피 마시던 사람들, 노트북 두드리던 사람들,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어요. 난 그제야 깨달았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낡은 베이지색 코트는 빗물에 흠뻑 젖어 무거워졌고 머리칼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10년도 더 된 가방은 모서리가 해져서 실밥이 삐져나와 있었고요. 신발도 오래되어서 밑창이 반쯤 떨어진 운동화였죠. 카페 안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거나 세련된 캐주얼 옷을 입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최신형 노트북과 아이패드가 놓여 있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들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난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빗물을 뚝뚝 흘리며 카운터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이름표를 보니 매니저 김민준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남자. 흰 셔츠에 검은 조끼를 입고 목에는 타이까지 메고 있었죠. 그의 눈빛이 참 차가웠어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물건을 감정하듯이 바라보는 그런 눈빛. 가격을 매기듯 가치를 판단하듯 훑어보는 시선. 그는 입술을 삐죽 내밀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조용한 카페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죠. 마치 귀찮은 손님이 들어왔다는 듯한 그런 한숨. 1인 1음료 원칙이라고 했어요.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고 했고요. 난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장이 좀 그렇다고 했어요. 복장이 좀 그래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를 제가 아니었죠.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 빨리 주문하고 나가라는 뜻. 난 그냥 미소를 지었어요. 제일 싼 걸로 주문했죠.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마치 역시나 하는 표정. 가난한 노인네가 제일 싼 거나 시키겠지 하는 그런 얼굴. 아메리카노 한 잔. 5,500원. 난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5,500원. 내가 어제 계약한 상가 건물 한 채가 35억이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커피 5,500원도 아까워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갑을 꺼내 돈을 카운터에 올려놨죠. 동전 몇 개와 1,000원짜리 지폐들.
낡은 지갑에서 꺼낸 돈이었어요. 김민주는 그 돈을 집어들 때 손가락 끝으로만 살짝 집어들었어요. 마치 더러운 걸 만지듯이. 난 커피를 받아들고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창가 쪽 좋은 자리는 전부 차 있었죠. 젊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앉아 있거나 친구들끼리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구석진 자리 하나가 비어 있더군요. 화장실 옆, 사람들이 오가는 통로 바로 옆. 가장 불편한 자리. 난 그 자리로 걸어갔어요. 걸어가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들. 그리고 작게 속삭이는 소리들. 완전히 듣지는 못했지만 그 톤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저 할머니 왜 저래? 옷 좀 봐. 여기 비싼 카페잖아. 난 못 들은 척 했어요. 아니, 사실은 다 들었죠. 74년을 살면서 귀가 어두워진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더 잘 들려요.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한숨소리까지.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딱딱한 나무 의자. 등받이가 너무 곧아서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죠.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 한 모금 마셨어요. 맛은 좋더군요. 원두가 좋은 건지 아니면 기계가 좋은 건지.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하지만 이 맛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고개를 살짝 돌려보니 20대로 보이는 여자 둘이 앉아 있었어요. 화려한 메이크업에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며 웃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친구에게 속삭이듯 말하는데 일부러 크게 말하는 거였어요. 내가 들으라고. 노인존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자리만 차지하고 회전율 다 망친다고. 친구가 맞장구 쳤죠. 맞아. 커피 한 잔 가지고 몇 시간씩 앉아 있잖아. 여기 비싼 카페인데 분위기도 생각 좀 해야지. 옆에 저렇게 앉아 있으니까 커피 맛도 안 난다고. 킥킥. 낄낄. 웃음소리가 조용한 카페에 울려 퍼졌어요. 난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애써 무시했죠. 참아라, 말순아.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세상엔 이런 사람들 천지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고 있는데 바닥이 문제였어요. 내 젖은 코트에서 떨어진 빗물이 의자 밑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계속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였어요. 쿵쿵쿵.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급하게 이쪽으로 걸어오는 소리. 고개를 드니 김민준 매니저가 얼굴을 찌푸린 채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손님, 바닥에 물 흘리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봤죠. 순식간에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내게 집중됐어요. 김민주는 내 의자 옆 바닥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어요. 저희 청소하는 사람 따로 두는 거 아니라고. 개념 좀 챙기라고. 개념. 그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개념을 챙기라고. 74년을 살아온 내가 개념이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할머니 물 흘리고 있었네. 아니, 카페에서 저러면 안 되지. 매니저가 좀 세게 말하긴 했지만 뭐 할 말은 없네.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가방을 들고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아직 반은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아까 그 젊은 여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분위기 깨지 말고 시장 다방에 가세요.
거긴 바닥에 물 흘려도 아무도 신경 안 쓸걸요. 친구가 낄낄거리며 웃었죠. 난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카운터로 걸어갔어요. 김민준이 팔짱을 끼고 서 있더군요. 마치 빨리 나가라는 듯이 난 그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얼굴을 가까이 대고 아주 나지막하게 말했죠. 응, 그래. 다방으로 갈게. 여긴 산티가 너무 나서 말이야. 김민준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지는 게 보였어요. 무슨 산티냐고, 여긴 최고급 원두만 쓰는 곳이라고. 하와이안. 코나 원두 1킬로에 20만 원짜리를 쓴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난 그의 넥타이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쳤어요. 톡! 그의 눈이 커지는 게 보였어요. 감히 자기를 건드렸다는 표정. 난 정확히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 원두 말고 사람이 사람을 천박하게 내려다보는 냄새. 그 산티 말이야. 자네 월급보다 훨씬 독한 냄새가 나네. 김민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대꾸하려다가 말을 잇지 못했죠. 주변 손님들도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할머니가 매니저한테 일침을 놓으니까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들이었죠. 난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등을 돌려 문을 열었죠. 문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다시 빗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빗물이 얼굴을 때렸어요. 차가웠죠. 하지만 카페 안의 그 차가운 시선들보다는 나았어요. 걸으면서 난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남을 판단하지. 낡은 옷 하나, 젖은 머리칼 하나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가치 전체를 깎아내리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뭘 이뤄왔는지, 그런 건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죠. 좋아. 난 빗속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 그 카페를 바라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환하게 빛나는 실내. 따뜻한 조명 아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그 안에서 김민준이 바닥을 닦고 있는 게 보였어요. 내가 흘린 물을 대충 닦아내며 무언가 투덜거리는 표정이었죠. 난 혼잣말을 했어요. 좋아.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진짜 프리미엄이 뭔지 말이야. 빗물이 입술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차가운 빗물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차가움이 내 머릿속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시장 골목으로 돌아왔어요. 좁은 골목길, 낡은 간판들, 오래된 건물들. 이곳이 내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죠. 50년 넘게 이 골목을 지켜온 곳. 젊은 시절 아들을 업고 장사하던 그 골목. 골목 한가운데 행운다방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30년은 좋게 된 낡은 간판. 하지만 난 이 간판이 좋아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죠. 오래된 커피 향, 약간 눅눅한 나무 냄새. 이게 바로 집 냄새예요. 카운터 뒤에서 박영숙 씨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50대 중반에 단정하게 머리를 뒤로 묶은 여자. 겉으로는 다방 직원이지만 사실은 내 개인 비서이자 오랜 동업자죠. 20년도 넘게 함께 일해온 사람이에요. 영숙 씨가 수건을 가져와 내 머리를 닦아줬어요. 아이고, 비 맞으셨다며, 우산은 어디 두고 오셨냐며 걱정하는 목소리. 난 의자에 앉으며 웃었어요. 괜찮다고, 나보다 더 독한 것들을 많이 봤는데 빗물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영숙 씨가 따뜻한 커피를 한 잔 가져다 줬어요. 설탕을 2스푼 넣은 달달한 믹스커피. 난 그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아까 그 카페의 최고급 원두보다 이게 더 맛있더군요.
영숙 씨에게 그 카페 이야기를 했어요. 테이스트 앤 클래스,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영숙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손님을 무시했다고, 사장님을 그렇게 대했다고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녀는 나를 오래 봐왔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죠. 난 진정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을 뿐이니까. 하지만 영숙 씨는 분한 표정이었어요. 사장님은 이 골목 전체를, 아니, 이 동네 전체 건물의 절반을 소유하신 분인데 어떻게 감히 그런 식으로 대하냐고. 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 그 안에는 계약서들이 들어 있었죠. 그 카페 건물,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물었어요. 영숙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늘 오후에 최종 승인이 났다고, 내일이면 정식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다고 말해줬죠. 난 서류를 펼쳐봤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수인 오말순, 매물 신도시 중앙로 153번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바로 그 카페가 들어있는 건물이었죠. 35억. 그 카페 매니저의 평생 월급을 다 합쳐도 아마 이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날 개념 없는 노인네로 봤죠. 영숙 씨에게 말했어요. 그 카페 이번 주에 계약서 새로 써야겠다고. 영숙 씨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내 얼굴을 보더니 알아챘어요. 그녀는 나를 오래 봐왔으니까요. 내 표정만 봐도 뭘 생각하는지 아는 사람이죠. 재미있는 걸 좀 해볼까 해서 그런다고 했어요. 영숙 씨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알겠다고, 준비하겠다고 했죠. 난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젖은 코트는 벗어서 걸어두고 다방 안쪽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죠. 그곳에는 오래된 금고 하나가 있었어요.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서들, 통장들,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것들, 젊은 시절 아들을 업고 시장에서 장사하며 모은 돈, 밤새워 일하며 쌓아 올린 자산들. 지금 난 이 골목 전체 건물의 70%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 도시 곳곳에 상가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날 시장 다방 할머니로만 알아요. 그게 좋았어요. 편했죠.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의 진심을 볼 수 있으니까요. 난 서류 중 하나를 꺼냈어요. 지성그룹 오준혁 회장, 신임 취임. 신문 기사가 코팅되어 있었죠. 내 아들의 얼굴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준혁이, 내 아들은 지금 이 나라 10대 기업 중 하나의 회장이에요. 젊은 나이에 이룬 성공.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 근데 그 아들도 몰라요. 자기 어미가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준혁이는 내가 부동산 사업을 한다는 건 알지만 정확한 규모는 모르죠. 난 일부러 자세히 말하지 않았거든요. 돈을 알면 사람이 변한다는 걸 평생을 살면서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준혁이와 혜정이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효자 효녀죠. 늘 어미를 챙기고 존경해주는 아이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이들한테도 말해야겠어요. 재미있는 일을 벌일 거니까요.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영숙 씨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누군가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가 내게 보고했어요. 그 카페 매니저 김민준. 35세. 3년 전부터 그 카페에서 일했고 작년에 매니저로 승진했대요. 그리고 3년 전에도 비슷한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왔다고 했어요. 손님을 차별 대우한다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옷차림이 평범한 손님들한테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았다고요. 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습관이구나. 한두 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카페 주인이 그걸 방치했던 거래요. 오히려 고급스러운 이미지 관리라며 좋아했다고. 그 주인도 문제네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날 밤 난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니, 사실은 잠을 자고 싶지 않았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매니저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수 있을까? 단순히 해고시키는 건 너무 싱거워요. 그 사람이 진짜로 깨달아야 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자기가 얼마나 천박했는지, 그리고 세상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힘이 얼마나 많은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낡은 천장. 곰팡이 자국이 여기저기 보이는 천장. 난 돈이 많지만 일부러 이런 곳에서 살아요. 검소하게, 평범하게. 왜냐하면 사람들의 진심을 보고 싶으니까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은 달라져요. 친절해지거나 아니면 더 천박해지거나. 난 그 둘 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죠. 이번엔 내 정체를 드러내야 해요. 그래야 저 매니저가 깨달을 테니까요. 자기가 무시했던 그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침 8시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영숙 씨였죠.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사장님, 준비 다 됐다고. 오늘 오후 2시에 카페로 가시면 된다고.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준혁이한테도 연락했냐고 물었죠. 영숙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도련님께 연락드렸어요. 혜정 아가씨도요. 둘 다 엄청 신나하시던데요. 특히 혜정 아가씨는 당장 달려가서 그 매니저 혼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난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딸이 그렇지. 효녀예요. 어미가 조금만 서운해해도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는 아이. 준혁이도 마찬가지고요. 바쁜 회장님인데도 어미 일이라면 뭐든지 시간을 내주는 아이죠. 난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자식들을 뒀으니까요. 오후 1시쯤 딸 혜정이가 집으로 왔어요. 문을 여는 소리, 그리고 경쾌한 발걸음 소리. 엄마 하고 부르는 밝은 목소리. 혜정이는 커다란 쇼핑백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입으실 옷 가져왔어요. 명품으로요. 아주 화끈하게 준비했어요. 쇼핑백을 열어보니 정말 화려한 옷들이 들어있더군요. 실크 블라우스, 캐시미어 코트, 명품 가방, 보석들. 혜정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제대로 해야죠. 저 매니저 눈 뒤집어지게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똑똑히 보여드려야죠. 난 혜정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맙다고. 우리 딸이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다고. 혜정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말했죠. 엄마, 제가 어제 박 비서님한테 들었어요. 그 매니저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정말 화가 나서 잠도 못 잤어요. 난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 많다고. 근데 혜정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평생 그렇게 참고 사셨잖아요. 검소하게 사시면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해도 참고. 근데 이제는 딱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보여주세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혜정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난 그 눈물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생각해줬구나. 오후 2시, 난 명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죠. 거기엔 낯선 내가 서 있었어요. 실크 블라우스에 캐시미어 코트,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고급 시계, 가방은 내가 이름도 모르는 명품 브랜드.
혜정이가 내 뒤에서 말했어요. 엄마, 완전 멋지세요. 이게 진짜 엄마 모습이에요. 난 웃었어요. 그래. 근데 이게 진짜 내 모습일까? 혜정이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네. 엄마, 이게 진짜예요. 평생 이렇게 사셔도 되는 분이에요. 카페로 향했어요. 혜정이가 운전을 했죠. 고급 세단. 검은색 광택이 나는 차. 차 안에서 혜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빠도 곧 도착할 거예요.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온대요. 준혁이도 온다고? 바쁠 텐데. 혜정이가 웃었어요. 오빠가 그러던데요. 엄마 일이면 회의 100개라도 미루겠대요. 난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효자 효녀구나. 차는 곧 카페 앞에 도착했어요. 테이스트 앤 클래스. 어제 그 빗속에 쫓겨나듯 나왔던 그곳. 하지만 오늘은 다르죠. 오늘은 내가 주인이에요. 차에서 내렸어요. 명품 코트가 바람에 날렸죠. 명품 구두굽이 바닥을 딱딱 소리내며 울렸어요. 카페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고 카운터에는 김민준 매니저가 서 있더군요. 오늘따라 그는 더욱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새 셔츠에 반짝반짝 윤이 나는 구두. 머리도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넘겼고요. 아마 새 건물주가 온다는 소문을 들었나 봐요. 난 심호흡을 했어요. 자, 이제 시작이야. 혜정이가 내 팔짱을 꼈어요. 엄마,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분위기 띄워드릴게요. 고마워, 혜정아. 혜정이가 먼저 카페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혜정이에게 쏠렸어요. 명품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한 중년 여성. 당당한 걸음걸이. 차가운 눈빛. 김민준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건물주님. 매니저 김민준입니다. 혜정이는 그를 쓱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전 건물주가 아닙니다. 김민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네? 그럼 혜정이가 뒤를 돌아섰어요. 그리고 카페 문을 가리켰죠. 뒤에 계신 분이 진짜 주인이십니다. 난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명품 코트에 깃을 세우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카페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김민준을 봤어요.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입이 떡 벌어지고 눈이 커지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난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구두굽 소리가 조용한 카페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죠. 김민준은 뒤로 물러섰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난 그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용히 물었죠. 기억하시죠? 김민준은 입술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제 여기 앉아있던 할머니. 그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했어요. 바닥에 물 흘린다고 개념 좀 챙기라고 하셨죠. 김민준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시장 다방에 가라고 하셨고요. 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바로 저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 건물의 주인이죠. 김민준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는 무릎이 꺾이는 듯 휘청거렸죠.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 어제 그 할머니 맞네. 근데 건물주라고?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명품 오빠. 저거 몇 천만 원은 하겠는데. 혜정이가 내 옆에 섰어요. 그리고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당당하게 선포했죠. 이분은 제 어머니이자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김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난 그의 떨리는 눈동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복수는 이제 시작이에요. 차갑고 달콤한 복수. 김민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난 알았어요. 이 사람이 진짜로 겁에 질렸다는 걸. 새하얗게 질린 얼굴, 떨리는 손, 말을 잇지 못하는 입술. 평생 남을 무시하며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만난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니까요. 카페를 나왔어요. 혜정이가 내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죠. 차에 타는 순간 혜정이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봤어요? 저 매니저 얼굴? 완전 새하얘지더라고요. 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말했죠. 아직이야. 저 정도로는 부족해. 혜정이가 고개를 갸웃하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난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사람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단순히 해고시키는 건 너무 싱거워. 저 사람이 평생 기억할 만한 교훈을 줘야 해.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혜정이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내 손을 꼭 잡아줬죠. 행운다방으로 돌아왔어요. 영숙 씨가 반갑게 맞이했죠. 어떻게 됐냐고, 매니저 반응이 어땠냐고 물었어요. 난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좋았어. 딱 내가 원하던 반응이었어. 영숙 씨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생각했어요. 오래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수 있을까? 그때 다방 문이 열렸어요. 준혁이었어요. 내 아들. 회장님 옷차림 그대로 급하게 달려온 모습이었죠. 어머니 하고 부르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준혁이가 내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물었죠. 혜정이한테 들었어요. 그 카페에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다고요. 난 괜찮다고 손을 저었어요. 이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준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놈이 감히. 준혁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난 준혁이의 손을 잡았어요. 진정하라고. 어미가 다 계획이 있다고. 그날 저녁 우리 셋은 다방 안쪽 작은 방에 모였어요. 난 준혁이, 혜정이 그리고 영숙 씨까지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서 마치 작전 회의를 하듯 이야기를 나눴죠. 혜정이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제 생각에는 그냥 당장 해고시키는 게 어때요? 그리고 업계에 소문내서 다시는 서비스업에 발 못 붙이게 하고요. 준혁이도 맞장구 쳤어요. 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건 너무 단순해. 두 아이가 나를 쳐다봤어요. 궁금한 표정으로. 난 천천히 말했어요. 복수는 말이야. 상대방을 파괴하는 게 아니야. 깨닫게 만드는 거지. 혜정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깨닫게요? 응. 저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스스로 깨달아야 해. 준혁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난 영숙 씨를 쳐다봤어요. 영숙 씨가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죠. 그 카페의 임대 계약서, 매니저 김민준의 인사 기록, 그리고 고객 민원 목록. 난 민원 목록을 집어들었어요. 3년간 쌓인 민원들. 대부분 나이 드신 손님들이나 옷차림이
평범한 손님들에 대한 불친절권이었죠. 이걸 보니 확신이 섰어요. 저 사람은 습관적으로 사람을 무시해 왔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제대로 고쳐줘야 해요. 난 천천히 계획을 말했어요. 첫째, 김민준을 해고하지 않는다. 오히려 특별한 직책을 준다. 혜정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특별한 직책이요? 응. 노인 손님 전담 매니저.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둘째, 3개월간 매일 8시간씩 시장 어르신들께 커피를 대접하게 한다. 공손하게. 허리 숙여서. 준혁이가 입가에 미소를 띠는 게 보였어요. 셋째, 한 달간 70세 이상 모든 손님 커피는 무료로 제공한다. 그 비용은 김민준 월급에서 차감한다. 혜정이가 손뼉을 쳤어요. 엄마! 완전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냥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려는 거군요. 난 웃었어요. 벌은 일시적이야. 하지만 교육은 평생 가는 법이지. 준혁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근데 저 사람이 거부하면 어떡해요? 난 차갑게 대답했어요. 거부하면 사표 쓰라고 해. 대신 그의 3년간 민원 기록을 전부 공개하고 다시는 서비스업에 발 못 붙이게 하지. 혜정이가 웃었어요. 엄마,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결국 어머니 말씀대로 할 수밖에. 그렇지. 근데 그게 저 사람한테는 더 좋은 거야. 준혁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난 설명했어요. 만약 내가 그냥 해고시켰으면 저 사람은 자기가 왜 잘렸는지 이해 못할 거야. 그냥 운 나빴다고,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 매일매일 깨닫게 돼. 자기가 무시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준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전 그냥 화만 났는데 어머니는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군요. 난 준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아들아. 복수는 상대를 망치는 게 아니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영숙 씨가 카페로 통지문을 보냈어요. 새로운 건물주의 첫 번째 지시사항. 매니저 김민주는 즉시 새로운 직책에 임명된다. 노인 손님 전담 매니저. 통지문에는 상세한 업무 내용이 적혀 있었죠. 3개월간의 특별 근무. 70세 이상 무료 커피 제공.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거부 시 즉시 사표 제출 및 민원 기록 공개. 영숙 씨가 전화로 말했어요. 사장님, 통지문 전달했습니다. 김민준 매니저가 완전히 멘붕인 것 같던데요. 난 웃었어요. 그래야지.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그날 저녁 준혁이가 또 다방에 들렀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그 카페 지나가다 봤어요. 김민준이 어르신들한테 허리 숙여 인사하더라고요. 그래, 벌써 시작했구나. 네. 근데 표정이 완전 굳어 있던데요. 억지로 하는 거 티가 확 나더라고요. 난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그렇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준혁이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해고시키면 편할 텐데. 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카페 불빛이 보이더군요. 아들아, 난 평생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며 살았어. 가난하다고, 늙었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근데 그때마다 난 참았지. 왜냐하면 복수할 힘이 없었으니까. 준혁이가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난 힘이 있어. 근데 그 힘을 남을 짓밟는 데 쓰고 싶지 않아. 오히려 사람을 바꾸는 데 쓰고 싶은 거야.
준혁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난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준혁아. 내가 이렇게 이해해줘서. 그날 밤, 난 혼자 다방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죠. 김민주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겠죠. 내일부터 시작될 3개월을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저 사람한테는 기회예요. 진짜로 사람을 배울 수 있는 기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해요. 뜨거운 분노로 하는 복수는 금방 식거든요. 하지만 차갑게, 계획적으로, 교육하듯이 하는 복수는 평생 남는 법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복수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 매니저한테 무시당했던 모든 어르신들을 위한 거예요. 겉모습 때문에 무시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죠. 창밖의 카페 불빛이 깜빡였어요. 난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부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날 밤 난 평온하게 잠들었어요. 복수를 계획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했죠.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니까요. 이건 교육이에요.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기회. 내일이면 김민주는 처음으로 어르신들 앞에서 허리를 숙일 거예요. 처음엔 억지로 마지못해 할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그 어르신들의 따뜻한 미소를,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무시하며 살아왔는지. 난 그걸 기다려요. 복수의 끝은 용서가 아니에요. 변화예요. 3일이 지났어요. 난 매일 아침,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죠.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셋째 날,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영숙 씨가 보고를 해줬어요. 사장님, 김민준이 어제 어르신 한 분이 무거운 짐 들고 계신 걸 보고 먼저 다가가서 들어드렸대요. 그래, 시켜서가 아니라, 네, 자발적으로요. 그리고 커피 드리면서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난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작이구나. 변화의 시작. 쉽지 않을 거야. 일주일이 지났어요. 혜정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제가 그 카페에 몰래 다녀왔어요. 그래, 어땠어? 김민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르신들한테 진짜 공손하게 대하던데요. 그리고 표정도 예전처럼 차갑지 않고 뭔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난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변하는 법이야. 혜정이가 물었어요. 엄마,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어르신들이 김민준한테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렇지. 어르신들은 진심을 알아보시니까. 2주가 지났을 때 준혁이가 다방에 왔어요. 회의 끝나고 카페에 들렀는데 어떤 할머니가 커피를 쏟았는데도 별말 없이 바닥을 닦고 커피를 새로 가져다 드렸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더군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난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어르신이 미안하다고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할머님.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라고 했다네요. 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걱정하는 표정이었다고 했어요. 연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날이 올 거라 믿으니까요. 3주째 되던 날 난 직접 카페에 갔어요. 이번에는 명품 옷이 아니라 평소처럼 낡은 코트를 입고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김민준이 카운터에 서 있었죠. 그는 나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사장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아무 말하지 않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바로 그날 3주 전에 앉았던 그 자리. 김민준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숙였죠. 사장님, 무엇을 드릴까요? 난 그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3주 전에 그 차갑고 거만한 눈빛이 아니었죠. 조심스럽고 진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제일 싼 걸로. 김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사장님. 오늘은 제가 가장 좋은 원두로 내려드리겠습니다. 무료로요. 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난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어르신 몇 분이 창가 자리에 앉아 계셨죠. 편안하게 커피를 드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젊은 손님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죠. 3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김민준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앞에 놓았죠. 사장님, 응?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맛있더군요. 정말로 정성껏 내린 맛이었어요. 뭐가 죄송한데? 김민준이 의자를 하나 가져와 내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손을 모으며 말했죠. 3주 전에 사장님을 그렇게 대했던 것. 바닥에 물 흘린다고 개념 없다고 했던 것. 시장 다방에 가라고 했던 것. 전부 정말 죄송합니다. 난 조용히 들었어요. 매일 차려입고 출근하니까 제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착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을 무시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지난 3주 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갑자기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김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어제 한 할머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젊은이, 고맙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릴 귀찮아하는데 내가 이렇게 친절하니 기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을 아프게 했을까. 제 무례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상처받으셨을까. 난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김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저 처음엔 이 일이 벌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허리 숙이고 어르신들 모시고 너무 힘들고 그냥 때려칠까도 생각했어요. 그랬겠지. 근데 지금은 감사해요. 사장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진심이야? 네, 진심입니다.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다는 걸. 그날 난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어요. 복수는 이런 거구나.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깨닫게 만드는 것. 상대를 증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만드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난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았어. 우리 작전 성공적이야. 준혁이도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복수를 이런 식으로 하시다니. 복수라기보다는 김민준이라는 사람이 원래대로 돌아간 거야. 원래부터 나쁜 사람은 없으니까. 그날 밤 혜정이도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제가 오늘도 카페 갔다 왔어요. 김민준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진짜로 변한 것 같아요. 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단지 기회가 필요할 뿐이지. 엄마는 정말
복수도 교육적으로 하시네요. 난 웃었어요. 복수는 차갑게 하지만 의미 있게 해야지. 전화를 끊고 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카페 불빛이 보였죠.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사람을 무시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되었죠. 3주 만에 한 사람이 변했어요. 김민주는 더 이상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됐죠. 어르신들을 존중하게 됐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예요. 그가 완전히 변했을 때, 그때 내가 진짜로 누구인지, 무엇을 원했는지 보여줄 거예요. 복수는 단순히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감사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진짜 통쾌한 복수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카페 리브랜딩 오픈식 날이죠. 난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이번에도 명품 옷이 아니라 평소처럼 검소한 옷차림으로요. 영숙 씨가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새 간판도 달았고 언론도 다 왔어요. 언론까지? 네, 도련님이 직접 연락하셨어요. 이건 뉴스감이라고요. 난 웃었어요. 우리 아들이 참 똑똑하지. 제막식이 시작됐어요. 혜정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여러분, 오늘 이 카페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테이스트 앤 클래스에서 행운다방 1호점으로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이 카페의 진짜 주인이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오말순 사장님입니다. 난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검소한 옷차림 그대로.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죠. 어떤 사람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의아해했어요. 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한 달 전, 난 이 카페에 왔었어요. 비 오는 날 젖은 옷을 입고요. 그날, 여기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매니저한테 들었어요. 복장이 그렇다고, 개념을 챙기라고, 시장 다방에 가라고. 한 달 전 나를 비웃었던 젊은 여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난 계속 말했어요. 난 그날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남을 판단한다는 걸, 낡은 옷 하나로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한다는 걸.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죠. 하지만 겉모습이 전부일까요? 이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사실은 이 건물의 주인이고 이 골목 전체 건물의 70%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놀라 숨을 죽였어요. 준혁이가 나서서 말했죠.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정성그룹 회장인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어머니 덕분입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난 김민준을 쳐다봤어요. 그는 멀찍이 서서 나를 보고 있었죠.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김민준 매니저. 그가 깜짝 놀라며 앞으로 나왔어요. 당신은 한 달 전 날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 한 달간 당신은 변했죠. 김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별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을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진짜 방법을요. 김민준이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난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요. 이제 당신은 이 카페의 정식 매니저예요. 단, 이제부터는 모든 손님을 평등하게 대해야 해요. 김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수막이 벗겨졌어요. 새 간판이 드러났죠. 행운다방 사람의 향이 머무는 곳.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르신들이 가장 크게 박수를 치셨죠.
한 할머니가 내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요. 난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계셔서 이 카페가 의미 있는 곳이 됐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사장님, 왜 이런 방식으로 복수하신 건가요? 난 웃으며 대답했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교육이죠.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기회만 주면요. 그날 저녁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커피를 마셨죠. 김민주는 모든 손님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며 커피를 대접했어요. 난 창가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준혁이와 혜정이가 내 옆에 앉았죠. 어머니, 정말 멋지셨어요. 혜정이가 말했어요. 준혁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한테 많이 배웠어요. 복수가 아니라 용서라는 걸. 난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도 아니야. 변화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난 생각했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김민주는 변했고, 카페는 새로워졌고, 사람들은 깨달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깨달은 거예요. 힘은 남을 짓밟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데 쓰는 거라는 걸.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라는 걸. 그게 진짜 프리미엄이라는 걸. 여러분, 여기까지 오말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